번째 이슈 한번 해볼까요? 권익위의 이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김건희 봐주기가 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아, 대단해요, 진짜. 마지막까지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 권익이 대단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다라고 제가 경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날 재미 동포지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300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백, 뭐 파우치건 백인 거네. 이걸 선물한 게 찍혔지요.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이거를 최재형 목사가 공개했거든요. 그럼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뭐 찍은 거에 뭐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영부인이 사실은 대통령 관저도 아니고 어딥니까? 자기 코바나 콘텐츠 옛날 사무실 지하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가의 선물 받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100%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무조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참 그래. 사실은 그 배우자가 정치인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300만 원짜리 이 선물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이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김영란법 그거 좀 이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김영란법 위반해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법 조항에 김영란법 위반했다고 배우자가 본인이 위반하면 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차라리 이 문제를 처음에 그냥 다 인정하고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빨리 끝냈으면요. 이거 그냥 묻혀가는 거야. 시간 끌지 않고. 근데 이거를 계속 숨기려고 막으려고 그 지랄 하다가 지금 특검까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웃겨요. 그냥 얘네들은요. 별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히 맞고 끝낼 거를 엄청나게 일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도 황당한 거죠.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그 최상병, 사실은 이 사망 사건이 대통령까지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임성근 사장만 자르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임성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대통령까지 사실은 특검 수사의 대상으로 가버리는 거거든. 이거 얼마나 병신 같아요. 멍청하고. 왜 일을 키워 이렇게. 일을 엄청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갖고 뭐 방심이라든가 선방위가 또 엄청 충성하면서 김건희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방송했던 이 언론들을 막 징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징계하고 있어요. 지난 29일에도 선방위가 끝까지 MBC 스트레이트 징계했지요. MBC 스트레이트가 2월달에 방송했던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 레이디, 이거 방송했다고 이거 징계했어요. 법정 제재했어요. 제재할 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여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 임정열 위원 뭐라고 하느냐? 최 목사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을 가능성은 국정논단한 최순실보다 크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충동질한 최재형 목사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최초로 씨 진짜 골 때리죠. 뭐라고 하냐? 평범한 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국민에게 떠들었다. 얼마나 황당하냐. 무슨 개소리야, 이 미친 새끼. 김건희가 거절하기 민망했는데 민망해서 받았어요? 이거 주기 전에 최재형 목사가 카톡으로 제가 갈 때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언제 오라고 김건희가 카톡으로 언제 오세요 라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씨발 스토킹이고 이게 무슨 민망입니까? 김건희 모르게 갑자기 갖고 와갖고 갑자기 막 주는 게 아니야. 이게 민망이면요, 정우택은 억울하지 진짜로. 정우택 같은 경우 그 카페 사장이 갑자기 돈을 막 주면서 호주머니에 막 숙여 넣은 거 아니야. 정우택 갑자기 받은 거 아니야. 몰라, 이거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김건희에 비하면 오히려 정우택이 더 놀라지. 근데 김건희는 그것도 아니야. 지가 최재형 목사가 일부러 이 선물 보냈고 카톡을 보냈고, 이번 갈 때 이거 들고 갈게요. 그러다고 받은 거야. 뭐가 민망해. 황당하죠. 백성기 위원장, MBC는 공익을 목적으로 취재했다고 하지만 보도 과정에서 불합리성과 비윤리성이 있었다. 이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방위의 이런 편파적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19일 날 김건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지요.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국민권익위가 어떤 곳입니까?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부패 범죄를 방지하는 곳이에요. 부패 범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부패 공익신고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김영란법 위반은, 명품백 수수하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 부패 범죄야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언제? 작년 12월 19일 날. 기사 한번 볼까요? 참여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이에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에 대통령 부인, 공무원 부인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아니 부인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배우자는 그거를 딱 인식하는 순간 그거 바로 감사원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권익위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했어. 밤낮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권익위가 김건희만 지금 신고한 게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같이 신고한 거예요. 같이 신고.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라도 취해야 하고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고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권익위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곳이거든요. 권익위가 이렇게 부패 신고 들어오면은 엄청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합니다. 아니, 조사합니다. 왜? 이건 법으로 또 규정돼 있어요. 이게 부패 방지 권익위법이거든요. 권익위법 59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권익위는 부패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부패 혐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 수사처,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 그러니까 그 신고 내용을 보고 조사한 다음에 야, 이거는 수사받을 내용인데 하면 권익위가 검찰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수사 의뢰해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야. 그런데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고 들어오면요, 60일 안에 끝내야 돼요. 60일 안에. 그리고 만약에 60일 안에 못 끝냈다,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아무리 시간을 질질 끌어도 90일 안에 판단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거 문제 없다, 문제 있다, 과태료, 이거는 수사받을 내용인데 수사기간에 이첩하면 돼. 90일 안에. 그러면 여러분, 권익위가 김건희 지금 신고한 게 언제예요?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질질 끌어도 2024년 3월 19일, 3월 20일, 3월 말 전에는 권익위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 없다 하던가, 과태료 매기던가, 아니면 수사기관한테 넘기던가. 그런데 지금 권익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권익위가 원래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냐? 그렇지 않죠. 최근에 권익위 보면은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엄청나게 활발해. 작년 8월달 보세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김건희 신고하기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 한 달 전에 그 경기도 비서실에 있던 공무원 A씨 있죠. 조명은 인간은 A씨 있잖아요. 조명은 씨가 이재명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어요. 왜 신고했냐? 김혜경 씨가 법카 마음대로 쓰는데 그거 알면서도 이재명이 묵인했다.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공무원 A씨 측은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했다. 이 A씨 측, 조명은인가 이름이? 얘가 뭐라고 하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다. 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아침 먹을 때 뭐 샌드위치나 그런 거 먹을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야. 알았으면서도 법인카드로 맛있는 아침 계속 먹으려고 이거 모른 척 했다. 그거 은밀히 이용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부패 범죄라는 거지. 권익위에 신고했어요. 언제? 8월 21일 날. 그래서 이거를 권익위가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10월 달에. 10월 달. 그러니까 60일 안에 조사 끝내야 되니까 딱 60일 안에 조사해가지고 50일 만에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네.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로 아침 사온 거 알고 있었네. 그러면서 대검에 이첩했어요. 수사하라고. 50일 만에.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침 식사와 샌드위치, 샴푸 구매했는데 이재명이 이거 알았을 것이다. 이거야. 그 혐의야. 아이씨. 법인카드로 아침 식사도 준비했고 샌드위치도 사왔고 샴푸도 사왔는데 이거 이재명 알았을 거 아니야. 알면서 왜 모른 척했어. 아, 이건 정말 너무 악질이네. 이거 수사해야 돼. 그래서 이거 수사하라고 조사 50일 만에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첩. 근데 여러분, 이게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법인카드 문제는요 이미 작년 9월 달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낸 사건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야.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낸 사건이야. 무혐의로 끝낸 걸 갑자기 권익위에서 또 수사하라고 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월 10일 날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했죠. 그런데 12일 날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국정감사에 윤희근 청장이 나왔거든요. 윤희근 청장이 야당에서 뽑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윤석열의 개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인데 그 윤희근이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권익위가 문제 있다고 대검으로 이첩했는데 작년에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이거 왜 불송치했냐. 딱 물어보니까 이 윤희근이 뭐라고 했냐. 공익제보자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 결과를 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무혐의 판단한 거다. 누가 말한 겁니까? 윤희근이 2022년 9월 달에 이 대표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갖고 이거 그냥 불송치해버린 거거든요. 그때 그냥 이 새끼 말만 들은 게 아니죠. 압수수색도 했고 통신결과도 다 봤어. 근데 도저히 엮을 수가 없어갖고 무혐의 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권익위가 이거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해줘. 검찰에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경찰 너희 똑바로 수사한 거 맞아? 했을 때 만약에 윤희근이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똑바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똑바로 했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우리가 압수수색, 통신결과 다 종합했는데 그 결과 무혐의를 판단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끝난 거를 권익위가 계속 사건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유시춘 EBS 이사장. 우리한테는 유시민 작가 누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권익위가 금년 3월 달에 이 EBS 유시춘 이사장을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이거 얼마나 골 때린 건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시민단체 경기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이 유시춘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 야, 이게 무기야 이제. 이제는 저 보수 지정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그냥 트렌드가 돼버렸어. 트렌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했다. 법인카드로 뭐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이용했다고 하면서 권익위에 신고했거든요. 11월 달에. 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권익위가 정승윤 부회장 나와서 뭐라고 하냐.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3만 원권 초과하는 식사 접대했다.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있고 또 업무 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 하면서 수사 의뢰했어요. 엊그저께 기사 많이 나왔죠. 검찰이 EBS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EBS 수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유시춘 이사장 권익위에서 유시춘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의뢰하니까 바로 검찰에서 한 달 있다가 EBS를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뭐 정육점에서 고기 사 먹고 몰라 반찬 샀다고. 몰라 그게 얼마큼 했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한 건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했다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이게 권익위가 검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뭔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8월 달에 방통위가 어떤 짓을 했냐. 이때가 뭐냐면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언론들을 장악하려고 아주 개지랄 떨 때예요. 그래서 결국 KBS는 장악을 했죠. 그리고 MBC도 장악이 될 뻔했어. 왜? 방통위가 8월 달에 어떤 짓을 했냐. 이때는 방통위원장이 없을 때거든요. 이 새끼 누구냐면 김효재 이 새끼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할 때야. 직무대행하고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은 없고 3명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김효재가 있고 그리고 이상민 있고 김현 있을 때인데 김현은 불참해버리고 이 직무대행 김효재와 여권 추천인 이상인 이 2명이서 뭐 했냐면 MBC 대주주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냥 해임시켜버렸어. 해임 이유도 존나 엉망이죠. 뭐 관리 감독 의무 혜택,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MBC 이사장을요, 박문진 이사장을 그냥 해임시켜버렸어요. 해임 왜 시킨 겁니까? 아니, 박문진 먼저 싹 교체해버린 다음에 MBC 이사장 바꿔버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 이 새끼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임을 시킨 다음에 권태선 이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해임이 됐지만 받아들일 수 없잖아. 그래서 법원에 어떻게 했냐면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했죠. 이거 부당하다. 해임한 거 정지시켜달라 했어. 근데 법원이 아주 빠르게 움직였죠. 아, 이거는 법원한테 박수를 보내야 돼. 법원이 9월 11일 날 권태선 그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 처분한 거 이거 효력 정지시켜버리는 바람에 바로 이사장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복귀되는 바람에 MBC가 저것들이 장악을 못한 거예요. 장악을 못한 거야. 이게 9월 달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법원을 보면서 열받을 때 많지만 사실 이 막무가내 이 검찰 정부가 진짜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할 때 법원에서 되게 중요한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로 저 법원의 그 포압적인 모습을 가로막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MBC 지킨 건 법원이 지킨 거예요. 법원이 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태선 이사장이 이렇게 복귀했어. 9월 달에 복귀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MBC 안에 제3노조가 있죠. 제3노조. 제3노조. MBC 제3노조는요,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새끼들은. 그냥 완전히 보수 구구 노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다른, MBC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누가 봐도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노조지.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완전히 어려운 노조 아닙니까? 그 노조가 9월 21일,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 복귀한 다음에 한 10일 있다가 권태선과 김석한 이사를 국민권익위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요. 그 신고 내용은 뭐냐? 업무 추진으로 집행한 492만 원 관련해가지고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거야. 왜냐면 내용도 뭐냐면, 아니 이사장이 부산 내려가갖고 부산 경납의 횟집에서 너무 밥을 많이 먹었다. 아, 도대체 부산에서 밥을 이렇게 많이 먹냐? 응?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법인카드 생활비로 쓰고 허위로 기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또 가능성이 크다고. 법인카드.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법인카드를 갖고 권익위 신고하면 권익위가 수사로 넘겨버리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권익위에 신고하니까 권익위가 11월 달에 9월 21일 날 신고 받았잖아요. 딱 2달 후에 바로 이거를 진짜로 김영란법 위반이 맞는 것 같은데 권태선 이사장 문제 있는데 하면서 경찰로 넘겨버렸어요. 이런 곳이야 권익위가 신고 들어왔을 때 시간 질질 끄지 않고요. 이거 항상 법 테두리 안에 조사한 다음에 바로바로 그냥 경찰로 넘겨버렸거든요. 다 뭐냐면 김영란법 위반 같은 거야. 법인카드 써서 뭐 횟집에서 밥 먹었다. 뭐 그런 거. 이재명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 써가지고 샴푸 사고, 샌드위치 사고, 아침밥 사고, 그거 알았는데 알면서 모른 척 했다. 그런 거를 다 수사기관에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김건희가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이거든요. 대통령 부인이야. 근데 최재형 씨한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받았어.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이후에 최재형 씨 영상 보면은 그 뒤로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 12월 19일 날 조사하면 아무리 늦어도 3월 19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2달 기본 조사하고 한 달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가 안 나오니까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냐 봤더니 이게 갑자기 1월 18일 날 기사가 나왔어. 뭐냐면 아직 이때까지는 조사 기간인데 조사를 안 하는 거야. 신고인. 참여연대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참여연대에 신고한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권익위가 불러서 조사도 안 해.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19일 날 신고를 했고 일주일 뒤쯤에 권익위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신고인 조사 받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나를 왜 조사 안 하냐라고 참여연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게 3월 27일 기사예요. 이미 3월 27일은요, 이 권익위법의 기간을 한참 넘긴 거죠. 근데 이때 기사 나온 게 뭐냐? 국민권익위가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은요, 이미 이때 법을 어긴 거죠. 왜냐면 3월 27일이면은 이미 국민권익위가 60일 지나고 한번 연장했을 때 연장 끝났을 만한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 시기 때 갑자기 연장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총선 끝나고 4월 10일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제가 3월 때 방송 한번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총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오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때도 시기적으로 법적인 기간을 이미 넘어섰어요. 90일인데 최소한 60일 안에 끝내야 되고 한 번 연장하면 30일이거든요. 벌써 이때는요. 벌써 한 3개월 지난 거야. 이때면 이미 지난 거야. 근데 이때 또 30일 연장했다는 거지. 아 좋아. 연장했다고 쳐. 그러면 3월 27일이잖아. 지금이 5월 3일이잖아요. 그럼 벌써 한 달 지났잖아. 한 달 지났잖아. 그러면 결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한겨레가 보도가 나왔죠. 뭐 어떤 보도가 나왔냐? 권익위가 또 조사를 미뤘대요. 이게 씨발 말이 됩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익위법에서는요. 연장을 얼마큼 할 수 있냐?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연장을 지들 멋대로 그냥 무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권익위법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 30일. 그런데 이미 30일 이상을 연장을 했잖아. 그런데 겁도 없이 지금 또 연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오늘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뭐라고 냈냐? 전날 권익위가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그러니까 참여연대로 전화가 왔나 봐. 이 새끼들이. 공문을 안 보내고 전화가 왔나 봐. 전화로. 왜 전화를 한 거냐? 기록을 안 남기려고.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전화로 쟁점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사가 더 필요해가지고 요번에 이 김건희 관련해갖고 또 미뤘다 했다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지금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화해서 권익위에서 뭐라고 했냐? 앞으로는 통지가 없을 것이래요. 요번에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연장합니다라고 지금 신고인한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앞으로는 기간 연장 관련해 갖고 통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거죠. 미친 새끼. 이게 말이 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계속 연장할 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참여연대한테는 말 안 해줄 거야. 그 말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명백한 불법. 지금 권익위원장이 윤철한 씨인데, 윤철한 씨 조심해라. 지금 뭘 믿고 이렇게 황당한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철한 씨
이따위 짓거리 하다가 진짜로 말년에 고생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이 권익위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차라리 그냥 조사 내용 가지고 난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김건희를 만약에 봐주고 싶다. 진짜로. 그러면 그냥 통 크게 봐줘버려. 권익위도 조사한 다음에 조사했더니 이거는 별거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검찰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봐주려면 씨발 통 크게 봐줘버려. 불기소. 혐의 없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이 또 그렇게 못해요.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김건희 봐주려면은 법을 어겨가면서 막 연장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자신은 없거든. 검찰도 김건희 그냥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 갖고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습니다. 불기소. 끝. 종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을 질질질질 끌고 있어요. 병신들. 응? 그러니까 완전히 덮어주고 봐줄 용기는 없고. 그런데 또 이거를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막 수사기관에 넘긴다거나 수사해가지고 기소할 용기도 없고.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아유. 욕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이. 그러니까 이 최상만 특검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국민권익위도 똑바로 이 디올백도 조사 못 하는데. 김건희 특검 하면은 디올백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양평 다 묶어갖고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이 거부했던 특검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 갖고 아마 특검법이 올라갈 겁니다. 통과돼야죠.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심한 새끼들. 한심한 새끼들이에요. 국민권익위.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응? 완전히 이 정권의 사냥개가 돼갖고 하수인이 돼가지고 정권한테 밑보인 사람들 괴롭히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토대를 만들어준 게 권익위 아닙니까? 근데 그래 놓고 병신들 살아있는 권력 관련해 갖고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심한 새끼들.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